네, 이어서 이슈 플로우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로우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는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전망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 미국과 중국의 그동안의 이런 신경전, 패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오프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1세기 역사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으로 쓰일 것이다. 이 싱가포르 초대 총리가 했던 말을 좀 인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크게 이제 기간별로 보게 되면은 옛날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 이때부터 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힘의 열세를 인정을 하고요. 결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립은 이때는 없었고요. 이때 미국은 중국 사령관을 미국 항공모함에도 초대도 하고 또 이 중국의 반인권적 행태라든지 글로벌 시각적으로 쳐다봤을 때 중국의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견제를 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때는 미중 갈등 이런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18년이 도래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무역 갈등이라는 단어가 한참 동안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2019년에 홍콩 민주화 운동 그리고 양안 관계 악화 이런 사태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양국 간의 대립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의 이 거대한 규모에서 나오는 경제적 잠재력과 팽창주의 그리고 독재 체제를 이번 세기의 최대 도전으로 현재 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인식은 이 미국 내에서도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미국의 이런 라이벌은 중국이다 이런 쪽으로 힘이 좀 모여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은 이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자, 양국의 GDP를 단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은 미국이 긴장을 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2000년대 미국과 중국의 GDP 차이는 13배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났었다가 2008년도 들어오면서 7배에서 많게는 8배 차이로 줄어들었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는 1.4배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회에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중국이 향후 20년 이내에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은 좀 아니죠. 부동산 악재도 있고 또 경기 회복이 좀 더디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추월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추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싸울 것인가 이제 조금씩은 다른 변화의 조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국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지원을 위해서 은행에도 들리고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을 달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어찌 보면 정말 이제 좀 안 싸우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 가지의 플로우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과 중국 간에 관련된 내용. 첫 번째 플로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이다.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관련 종목들,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접근해 봐야 될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에 전략까지 붙여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중국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미중 갈등이 조금은 잦아들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이 또 시장에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제 이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이 있죠. 그런데 이 왕이 부장이 이번 주에 4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해서 먼저 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11일부터 17일 정도까지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6일에 이제 백악관의 언론 브리핑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워낙에 이제 지금 두 나라가 좀 격하게 싸우고 있죠. 일단은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향으로 반도체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난 8월부터 갈륨과 게륨 완유 등등 해서 반도체에 쓰이는 이 소재들, 그 다음에 흑연까지 해가지고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팔 전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각각의 이제 또 반대편에 서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또 이 두 나라가 예전에 소련과 미국처럼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24일에 인민은행을 방문을 했거든요. 취임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중국 쪽에서 내놓은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이번에 약 200조 원 가까이 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이 정도의 이제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해서 결론적으로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내놓고, 그러면서 지방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중앙 정부 쪽에서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어느 정도 좀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돈을 풀겠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쪽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내실을 조금 더 다지자라는 쪽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였는데 5%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보다는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이제 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자국의 경제를 좀 끌어올리는, 내실을 다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하고는 잠시 우리 좀 싸우는 거 멈추고 어느 정도 좀 대화해서 잠시 동안은 좀 휴전 국면 들어가자, 약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또 이제 경제를 좀 끌어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결국엔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뭐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뭐 이제 EUV 장비나 최첨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고,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고성능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체적인 기술력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 내실 다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이러한 제재들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때까지는 잠시 조금 이 싸우는 거 멈추자라는 그러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지금은 싸우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죠. 어쨌든 이팔 전쟁이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대선이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과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 건 약간의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담은 어찌됐든 무언가 휴전의 느낌이 조금 강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우리 지금 서로 이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잠시 휴전 느낌으로 가자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그러한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집안 단속을 위해서 미국과는 잠깐 휴전. 그러면서도 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행보를 하니까 중국 경제가 참 이게 쉽지만은 않구나. 실무자 이상의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히토류라든지 자주 얘기해 주셨던 페라이트 이런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이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히토류나 페라이트 쪽은 사실 완전하게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한 차례 이제 움직임이 있었죠. 중국이 이제 미국이 자꾸 제재 가하니까 중국도 제재 가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히토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라이트 쪽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히토류나 페라이트 쪽은 상승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윗꼬리를 그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큰 매력도가 있는 종목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약간의 이제 이 휴전 회담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상은 뭐 페라이트나 혹은 이제 히토류 쪽이 뭐 크게 이야기될 가능성은 없겠죠. 물론 이제 이번에 회담에서 서로 이제 싸운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매력도는 뭐 그럴 가능성 뭐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흑연 관련된 종목도 최근에 이제 상보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상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흑연 관련주도 지금 그렇게 큰 매력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미중 갈등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큰 매력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 쪽은 또 오히려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HPSP나 뭐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 등등 해서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워낙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제 시장이 또 바닥을 좀 잡아주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항상 또 강조드리지만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순서대로 먼저 가야 된다라는 점. 지금 HPSP가 가장 좋은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죠.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이 또 훌륭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좀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난다라고 해서 뭐 당장에 이제 두 국가들이 확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약간의 휴전 느낌이 강하다라는 점 언제든지 다시 이야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이 수출 통제를 가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때만 지켜보면 되겠죠. 지금은 히토류나 혹은 이제 뭐 그 외에 뭐 수출 통제 관련된 서로 간에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 관련된 종목들은 당장 지켜보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제는 바닥 잡아주는데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FOMC가 어느 정도 이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지금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도 어찌됐든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국채금리가 내려갈까에 대한 의문감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은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는데 또 글로벌적으로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FOMC도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그동안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안정적인 발언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바닥을 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확실히 잡았다라고 미리 확정을 하지 마시고 FOMC 지나고 나서 방향성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 결과 보고 나서 움직이자라는 쪽이 오늘의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FOMC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결국에는 개별주 위주의 시장 장세가 될 겁니다. 지금 어제 2차전지 종목들도 약간의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오늘은 그대로 이제 뱉어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시장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아직까지 시장에 뭐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모습도 없고 호재도 부재하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시장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도주가 움직이려면 이번 FOMC 결과가 좀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 이번 FOMC 결과가 잘 나와줘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잡아주면서 고개를 다시 한번 틀어주는 움직임 나와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좋은 결과 안 나온다.
FOMC에서 만약에 이번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그냥 그러한 수준의 결과 혹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이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강조드렸던 대로 수급 위주의 이런 이제 개별주 쪽으로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FOMC 방향성에 맞추어서 주도주도 같이 접근할지 아니면은 개별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할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FOMC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FOMC 결과 전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결국엔 FOMC가 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일 전문가였습니다.